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카파, CAFA라는 커뮤니티의 미덥 안내문입니다. 아, 네네. 그거 봤어요. 이게 최진석 교수님 신간 삶의 실력 장자 이 책을 읽고 나서요. 요즘 정말 화두잖아요. 생성형 AI. 그렇죠.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특히 에이전트 AI 메이커가 되는 삶. 이걸 연결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고 토론한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네. 그 고대 철학자의 지혜를 지금 이 최첨단 기술 환경에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시도 자체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생성형 AI는 잘 아시는 챗GPT처럼 스스로 글이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AI고요. 네네. 에이전트 AI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대신에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좀 복잡한 작업까지 수행하는 AI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생성 넘어서 뭔가 일을 처리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미덥은 바로 이런 AI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메이커가 되자 이 길을 장자 철학이랑 연결시킨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안내문을 좀 뜯어보면서 이 장자의 사상이 어떻게 지금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기술을 대하는 그 자세랑 연결될 수 있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결국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하나의 관점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안내문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한번 보죠. 넘쳐나는 AI 에이전트를 그저 사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담아서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를 직접 만들면서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와, 이 질문 정말 뭐랄까 좀 도발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딱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기술의 소비자로 남을 거냐, 아니면 창조자가 될 거냐, 이걸 묻는 거죠. 맞아요. 그냥 편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근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미덥에서는 장자의 핵심 사유 몇 가지를 다룬다고 해요. 아, 장자 철학이요? 네, 내면의 두께라던가 작회, 그러니까 스스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연한 존재, 이런 개념들이에요. 내면의 두께, 작회, 유연한 존재.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행위랑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그 내면의 두께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지식이 많다 이런 뜻은 아닐 거고요. 그렇죠. 장자가 말하는 내면의 두께는 어떤 외부 조건이나 다른 사람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이해, 어떤 자기중심 이런 걸 갖추는 것에 가까워요. 아, 단단한 자기중심? 네. 근데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걸 또 구조화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뭘 만들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니까. 네. 어떤 기능을 넣을까? 어떻게 작동하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리하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어떤 수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 수련이요? 네. 그냥 남이 만든 도구를 쓸 때는 사실 경험하기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코딩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 진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랑 연결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작회? 스스로 즐거워한다는 건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작회는요. 어떤 결과나 남들의 인정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과정 자체의 즐거움. 네. 근데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과정이 분명 쉽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겠죠? 네. 시행착오도 많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뭔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그 성취감. 아, 성취감. 네. 바로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 이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편리한 도구를 그냥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작혜를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오는 내적인 즐거움. 네. 근데요, 제가 알기로 장자 철학은 보통 무의자연, 그러니까 인위적인 걸 좀 멀리하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해석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최첨단 기술인 AI를 그것도 직접 만드는 행위가 이게 과연 장자의 가르침이랑 잘 맞는 걸까요? 약간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네,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거 좀 이상한데? 모순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 도구 자체가 아니라
도구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도구와의 관계요? 네. 장자가 경계했던 건 아마도 인위적인 것에 막 얽매여서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 AI를 만드는 행위가 그냥 외부 유행이나 남들 기준에 맞춰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필요와 어떤 성찰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단련하는 그런 주체적인 과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 과정이 주체적이라면? 네. 오히려 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세상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잘 사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만들어진 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틀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이라면 괜찮다는 거군요. 그렇죠. 도구를 대하는 태도와 목적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조지 워싱턴 대 최재화 교수님의 요약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 인용문 있었죠. 장자는 우리에게 도망치지 말고 자유로워지라고 말한다. 넘쳐나는 생성형 AI 도구 속에서 나는 도구를 만들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잘 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냥 기술 선언이 아니라 정말 삶의 태도에 대한 선언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딱 그 지점이에요. 결국 이 자료는 생성형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기술을 단순히 소비하는 좀 수동적인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기술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표현하면서 주체적인 삶, 그러니까 장자가 말했던 그 잘 사는 삶을 직접 만들어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인 겁니다. 네, 정말 단순히 AI 기술 활용법 이런 차원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철학까지 연결되는 깊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꼭 AI 에이전트 만들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든지요.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일상에서 어떤 도구나 활동을 그냥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만들거나 좀 변형해보고 그 과정 자체에 푹 빠져보면서 자신만의 내면의 두께를 키우고 또 자쾌를 느끼면서 나만의 잘 사는 방식을 만들어가고 계신지요? 아, 나만의 도구, 나만의 활동? 네, 이 질문을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추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